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취업난과 혼인 기피 현상, 단기적으로는 파리 부동산 대책 여파 등으로 지난해 인구 이동률이 45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해 읍면동 경계를 넘어 이동한 인구는 100명당 14명으로 지난 1972년 11명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비싼 집값 때문에 서울에서 9만여 명이 순 유출됐고 인구 유입이 가장 활발한 곳은 세종시로 나타났습니다. 단기 시장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달 예금은행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신규 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수신금리는 1.81%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올랐고 대출금리는 3.62%로 0.07%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며 대출금리와 저축성 수신금리 차는 1.81%포인트로 전월 대비 0.05%포인트 확대됐습니다. 단말기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통신사 재원과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토록 하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투명화하고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분리공시제를 6월쯤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 차례상 비용은 4인 가족 기준 전통시장 이용 시 21만 원, 대형마트에서는 28만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전통시장에서 파는 채소와 수산물, 육류가 마트보다 최대 절반 가까이 저렴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리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은 오늘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입니다. 양시장 모두 낙폭을 좀 치워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현재 1%가 넘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어제 더 많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 오늘 조금 더 빠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의 주 원인 찾아보면 양시장 모두 지금 매도로 전환한 외국인의 수급 상황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살펴보자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대 각각 낙폭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대형 전기 전자 업종들 그리고 시총 상위주들이 줄줄이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 의약, 그리고 통신 섹터 정도만 지금 오르고 있네요. 코스닥 역시 930선을 향해 달리다가 현재 주춤하는 모습인데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셀트리온 3인방을 제외하고는 상승 보이는 종목들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지금 소폭씩 빠지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은 줄기세포 관련주들의 낙폭이 꽤나 큰 모습입니다.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증시가 향후에 랠리를 펼칠 만한 특히나 다음 달에도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지배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아직은 우호하고 괜찮다는 의견들이 많은 건데요. 숨고르기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이런 견해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조정의 의미 한 번은 짚어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시장 이슈들 오늘장 내일장에서 모두 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거래소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거래소는 말씀드린 대로 1%가 조금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2570선대까지 단숨에 빠져내려오는 상황이고요. 2600선 지금 바로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하락폭 키워나가고 있는 가운데 일정 흐름들 잠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장중에 2598포인트대까지 고점 찍고 지금 2568포인트 현재 포인트 부근이 오늘의 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빠져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주체 한번 만나볼까요?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이 매수하고요. 기관도 지금 매도에 동참합니다. 외국인도 1373억 원 순 매도하는데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투신 연기금은 사는데 다른 주체들이 소폭씩 지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오랜만에 지금 목금 월 지금 4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대량 매도가 나오는 외국인의 대비가 되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낙폭이 좀 큽니다. 양시장에서 지금 대형주들이 모두 빠지고 있는데 SK하이닉스 특히나 전일 좀 반등이 나오는가 싶었는데 오늘 3% 가까운 낙폭이 보이고요. 현대차만이 지금 빨간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도 40만원의 벽을 결국 넘지 못하고 38만원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LG화학부터 삼성물산까지 지금 모두 빠져내려가고요. 낙폭이 삼성물산이 제일 큽니다. 1.76% 빠집니다. 11위부터 15위도 살펴보도록 하죠. 신한지주가 그나마 강보합권이고요. 삼성생명도 좀 낙폭이 큽니다. 4.6%나 빠집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1, 2% 내외의 낙폭이 지금 모두 기록이 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에 비해서는 낙폭이 좀 적긴 하지만 여전히 빠집니다. 923포인트대고요. 930평에서 달려가던 모습이 오늘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잠시 오르는가 했습니다. 그리고 930선도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오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폭 내어주면서 919포인트대까지 빠져내려왔고요. 현재는 920선은 회복한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현재는 개인만 삽니다. 2,710억 원, 기관은 2,052억 원 팔고요. 외국인도 536억 원 각각 순매도합니다. 투신, 연기금만이 기관 주체 가운데서는 매수하고 금융투자 쪽에서 2,283억 원의 대량 매도가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1, 2, 3위 종목들은 올라가고 특히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5.9%의 급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이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는데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CJENM 9만원에서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 메디톡스가 60만원 터치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제약도 소폭 올라가고요. 펄어비스 2%의 낙폭이 보입니다. 포스코캠텍 5만원대 지켜주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11위부터 지금 파란불이 사실 많이 보입니다. 로엠부터 파라다이스까지 전체적으로 빠지고 있고 낙폭이 크진 않지만 이 뒤로 가도 16위부터 20위, 20위부터 30위까지 가도 전체적으로 파란불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낙폭이 보이는 장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의 흐름은 어떨까요? 오늘 급등 나옵니다. 1072원대까지 올라가면서 6원 70전 상승하고 원화는 약세를 보여줍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안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양시장 일단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오 이후에 외국인 매도가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 업종별 특징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 상황은 일단 은행권 ETF에 좀 약간 환매성 물량으로 좀 조정이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외에서는 일단은 금일시장, 양시장 통틀어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서 일단 선별적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미약품, 지난 거래일 실적 공시를 통해서 영업이익 800억 시대 좀 보여주면서 신약 개발 업체들에 대한 투자 심리 좀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일단 오후 들어서는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긴 했지만 일단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신약 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종목들 중심에 좀 상승이 눈에 띄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대웅제약, 신라젠, 한올바이오 파마 등 일단 이런 제약 기업부터 해서 일단 중소형 제약사들까지 상승세가 오전 내 상승세 눈에 띄는 상황이었고요. 일단 이런 점과 더불어 제약바이오 업종의 상승세를 좀 지속시키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업종 내에서 선별적 강세 보이는 점 등과 옥석 가리기 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업종 내에서도 종목들 순환매에 따른 대응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또 다른 이슈로는 아무래도 IT 대형주들의 하락세가 좀 주가 상승을 제약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하락은 당분간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높여주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마이크론의 최근 주가 부진과 더불어서 IT 대형주 최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등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IT 대형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계속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저점 박스권 하단까지 밀릴 수 있는 가능성 염두하자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단 시장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일단 금일 또 다른 움직임 가운데에서 아이폰 관련주와 갤럭시 관련주 좀 상반된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폰 관련주 그간 노이즈 발생으로 인터플렉스 등 최소 주가 하락이 좀 이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도리어 인터플렉스라든가 이제 BH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을 어느 정도 지지선 받으면서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갤럭시 S9 등을 공개 앞두고 이런 기대주에 올랐던 갤럭시 관련주들은 좀 도리어 하락하는 모습을 금일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이슈나 테마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최근 좀 꾸준하게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건설업종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전일뿐 아니라 최근 주가 흐름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정부의 뭐 부동산 대책 등이라든가 그런 규제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내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주택 부분의 양호한 실적 등이 실적에 기반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 해외 부분에 좀 수익 턴어라운드가 기대된 점이 좀 최근의 상승 추세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들어서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는 현대건설, 오늘은 GS건설로 주가가 좀 반영되어 가고 있는 모습에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난 4분기 시장 예상치보다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올해 신규 수주 가이던스를 긍정적으로 제시하면서 건설업종에 있어서 전일 상승세를 이끌었다면 오늘 GS건설 역시나 일단 그간 해외 부분에 이제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해외 소실 감소 등과 더불어서 국내 주택 부분 견조한 실적이 계속 뒷받침돼주면서 수익 턴어라운드가 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금일 GS건설의 상승세를 좀 이끌어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건설업종 상승세 계속 무난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 완화 그리고 실적 대비 밸류에이션 아직도 저평가다라는 인식이 많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업종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사실 대림산업의 어닝 쇼크가 나온 뒤에 현대산업 그리고 현대건설 그리고 이번에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랴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분위기예요. 이 대림산업 이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로 그냥 지나갈 만한 이슈로 저희가 짚어봐도 될까요? 네, 일단 뭐 지금 뭐 뭉뚱그려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뭐 4분기 실적 시즌에 있어서 사실은 4분기 실적에 대한 그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올해 기대감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라는 점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대림산업 아무래도 뭐 기타 반등이 나왔던 종목에 비해서 하락 이후에 반등이 좀 미미한 상황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뭐 플랜트 사업의 수주 잔고가 좀 급감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업종의 종목, 뭐 GS건설, 현대건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다른 이제 현대건설, GS건설은 올해 신규 수주 아니면 해외 사업의 부진이 마무리되는 국면에 접어든 반면에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 잔고가 아무래도 플랜트 사업을 중심으로 급감을 하다 보니 이에 따른 올해 기대할 것이 있느냐라는 우려감이 좀 유입이 되면서 주가 반등이 좀 미미한 상황이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 전략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하락했고 내일 반등에 대한 기대를 좀 해봐야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내일장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우선은 뭐 4분기 실적 발표 일정 계속 주목을 하시면서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 내일 일정 예정이 된 기업들은 뭐 SK이노베이션, LG화학,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모레, LG상사 등이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던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계절성 특성상 4분기 실적에 대한 절대적인 수치보다는 4분기 실적을 통해서 올해 어떤 점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내일 발표 예정인 기업 가운데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그러니까 즉 화학과 정유업종에 있어서는 뭐 오늘 뭐 금호소위 같은 경우에는 좀 조정이 나오긴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화학 정유업종의 상승 여력은 올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화학 정유업종 내 대표 종목인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을 내일 집중 있게 지켜보시면서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올해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할지 여부에 있어서 추가 상승의 길목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의 상승 여력에 주목하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대리였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참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예, 벌써 1월이 거의 다 갔고요. 이번 주면 2월 맞이해야 되는데 2월 증시 전망도 중요하겠지만 1월 리뷰도 한번 해봐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1월 증시 한번 회고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일단 1월 글로벌 동반에 보였는데요. 미국 달러의 약세 그리고 상품 가격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한국이나 브라질, 러시아 같은 이머징 국가의 상승 탄력이 돋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놓고 본다라면 12월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고요. 특히 이제 조업일수 기준을 감안하면 무려 18.6%나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 순매수가 가세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세 흐름을 좀 보였고요. 여기에 이제 코스닥 시장은 개인 자금의 증시 유입이 본격화되고 정부의 활성화 대책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면서 두 자릿수의 강한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특히 건강관리 업종의 이익 전망이 빠르게 개선된 것도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강화시킨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좋았던 한 달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제 마지막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았던 1월. 그렇다면 이제 다 갔고요. 2월을 저희가 맞이해야 되는데 2월도 좋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많이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이런 랠리가 이어갈 것이다. 대내외 측면이 좋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너무 가파르게 오른 1월이다 보니 2월은 좀 쉬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월 주식시장은 상승 흐름이 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는 있지만 탄력은 1월에 비해서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1일 날 발표된 관세청이 발표한 이제 1월 수출, 20일까지의 수출을 좀 놓고 본다라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9.2% 증가를 했는데요. 이것도 조업일수를 감안하면 12.7% 증가한 수치이고요. 환율 급락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주식시장 상승 흐름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위험 요인이 좀 존재한다는 건 역시 사실인데요. 첫 번째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 하향 조정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 최근 1개월 동안 코스피 200 기업 영업이익 전망이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고요. 특히 이제 정보통신 및 산업재 등 그간 이익 성장을 이제 주도했던 업종의 이익 전망이 약화된 것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월 중순에 예정된 신임 연준의장 파월의 의회 증언도 좀 부담이 되고 있고.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면서 미국 시장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에 하나 이제 매파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우스에서는 코스피 지수는 2480에서 2670 밴드의 변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은 1월에 이어서도 2월에도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서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시즌 한창이지 않습니까? 2월에도 이 실적 시즌이 계속 이어질 텐데 실적이 나오다 보면 어떤 종목들은 또 잘 가고 어떤 업종들은 또 못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업종들을 좀 주의해서 보는 게 상대적으로 강한 업종들을 꼽아본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 1개월간 코스피 200 지수를 좀 보면 3% 넘게 이제 상승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업이익 전망치가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영업이익 전망치를 좀 살펴보면 213조에서 오히려 210조 원으로 1개월간 1.41% 하향 조정됐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필수 소비재라든지 경기 관련 소비재, 유틸리티 같은 관련된 업종들이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폭이 가장 컸고요. 다만 이제 건강관리 제약주가 포함되어 있는 건강관리 업종이라든지 증권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금융업종 등이 이익 추정치는 상향 조정가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 1개월 동안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업종을 보면 산업재나 소재, 건강관리, 이제 금융 등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증시 이익 모멘텀 둔화 속에서 또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거나 상대적으로 이익 추정치가 하향폭이 적었던 업종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2017년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현재 되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이익 모멘텀이 확산되거나 상대적으로 강한 업종 등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눈이 이제 쏠릴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좀 더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이제 내일이면은 삼성전자 확정치가 지금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예측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고요. 이 예측 방향성에 따라서 증시에 영향도 분명히 올 텐데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지난 1월 9일 날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이제 매출액이 66조 원,
영업이익도 15.1조 원, 를 발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큰 폭의 이제 증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내일 실적 발표할 때는 구체적으로 부문 사업별로 이제 실적이 이제 세분화돼서 이제 발표가 되고요. 여기에 가장 주목하는 거는 컨퍼런스 콜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바라보고 있는 지난 11월 달 이후에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 업종들이 주춤하고 있었는데 이건 이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이 좀 불확실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관련된 내용들이 과연 어떻게 발표되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고 여기에 이제 SK 하이닉스처럼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 반도체 부품 업종들, 장비 업종들이 이에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 결국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 어떻게 발표되느냐가 가장 관건인데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확인, 자사주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분화된 실적 내용이 발표가 된다라면 삼성전자의 반등이 좀 예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시장도 기업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컨퍼런스 콜에서 향후 전망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주가의 변화가 이제 이어졌다는 점 감안하면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의 그 내용에 따라서 결국은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 업종이라든지 소재, 부품 업종들의 방향성 또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이벤트 하나 여쭤보고 지나가야 되는 게 FOMC 부분이 지금 임박했습니다. 옐런 의장의 마지막 FOMC다 보니까 기존의 스탠스 그냥 유지하면서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강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옐런 의장은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여기에서 특별한 내용이 부과가 된다라면 2월 3일날 이제 파웰 연준 의장이 취임하고 나서의 부담이 좀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 12월달 내용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4일날 이제 12월 FOMC 의사록을 좀 발표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보면 미 연준은 이제 경기 판단에 대해서 자신감이 증가를 했다는 점, 고용시장 호조에 따른 가계 소비가 확대됐다는 점. 거기다가 기업들의 고정자산 투자 회복을 발표했다는 등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지만 물가 상승률 둔화를 우려한다는 점은 재확인을 했고요. 이 영향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 한국 시장이 오후장 들어서 급락을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2.7%대, 그러니까 FOMC에서 매파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다.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재부각이 됐다는 점 때문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좀 올랐고요. 이 여파로 인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반에 하락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여파로 이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오후장에 들어서 급락이 나왔고 외국인들이 지금 투매가 약간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국채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미국의 스탠스와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궁금증이 하나 풀렸고요. 국내 이벤트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5일 발표 예정인 코스피 코스닥 통합지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KLX 300. 이게 편입 종목으로 거론되는 종목들 그리고 업종, 이 주가가 벌써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어떤 업종들이 편입 가능할지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 이제 우량 기업 300 종목을 구성된 새로운 통합 지수를 발표하잖아요. 이제 그 개발은 결국 이제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선상이라고 이제 해석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소는 기존의 KLX 100과 K탑 30에 이어서 그 안에서는 이제 코스닥 종목 수가 적었다는 점 때문에 한국 자본시장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다고 평가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노력에 맞지 않게 대표지수로서의 이제 의미를 상실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결국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이제 유입될 수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좀,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보고서를 작성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결국 이제 코스닥 종목들, 특히 대형 업종들 위주로 해서 포함이 많이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살펴보면, 코스피 200 종목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던 이제 중소형
코스피 종목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물론 이제 KRX 300 지수가 발표가 되면 뉴스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이쪽으로의 자금 유입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번에 이제 발표되고 나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업종들은 화면을 통해서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서상영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종목 이야기 많이 해보도록 하죠.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 가격, 비중을 적어서 지금 보내주시면 원활한 상담 2부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그리고 ATX 정희진 수석연구원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